팀 EJ 네, 선생님 이메일 사연이 하나 왔는데 전에 이제 저희도 이미 안면식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저희도 이제 만나 뵈서 알지만 정말 많이 힘드시잖아요. 참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죠. 네네. 우선 사연 소개 읽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께 의지해서 힘드실 텐데 이런 메일 보내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번 집단 상담 때 저에게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큰언니가 있고 셋째 언니는 10여 년째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거 말씀드렸었지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언니가 아침에 갑자기 죽을 것처럼 힘들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신분열로 진단을 받아서 한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 언니를 상담하고 계시던 상담사분이 이 언니도 큰 언니처럼 정신분열 증상이 일어날 것이니 각오하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해서 엄마와 통화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는 걱정 말라며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울면서 셋째 언니랑 같이 살지 말고 평생 요양기관에 입원시키자며 소리 질렀습니다. 큰언니가 정신분열로 살았던 모습과 가족들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다시 겪을 시간이 끔찍했습니다. 지금도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선생님들께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각나는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지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지 조언을 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선생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정체성을 깨닫고 마음의 짐을 좀 털었지만 이런 상황에 오니 부모님이 더욱더 불쌍하고 입원한 셋째 언니도 더욱 불쌍하고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선생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상담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예, 저희 자기성장 집단 같이 하셨던 분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그렇지만 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력이나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타인이 아닌 가족이 뭔가 힘들어하면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기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가족이 이제 힘들게 있는 분이 비단 이분만은 아니시잖아요.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여기 이분이 딱 집어서 말씀이셨어요.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 가족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딱 지혜롭게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 이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글을 쓰신 이 분위기를 딱 보면은 잘 이렇게 정돈돼 있는 느낌이 안 드세요? 네. 정돈되고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바로 어떤 도움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고 해내실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또 그렇기도 하죠.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얼마 후에 이제 한번 얼굴을 뵀죠? 예, 뵀죠. 근데 뜻밖에도 그렇게 많이 잘 풀렸다고. 네네. 그래서 언니도 입원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사회를 배워가고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좀 환히 웃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제 이 메일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사실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셋째 언니는 뭐 발병을 해서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가족 간에 누가 크게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 병간호를 하거나 이렇게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이 같이 그 고통을 짊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감정을 일부러 냉담하게 만들어서 사이코패스 비슷하게 안 느끼는 속으로 무감각해지는 방식으로 둔감화시켜버리는 그렇게 버티는 분들도 있고요.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에 푹
푹 빠져가지고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감당하기 힘든 영역이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 그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렇게 전파되고 전염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을 때 누군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같이 즐거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누군가가 큰 걱정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그 내박을 모르더라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같은 것들이 또 퍼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얘기한 즐거운 분위기를 내는 거는 사실 걱정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무거운 분위기를 내는 그거를 사실은 다들 이제 싫어하고 거기에서 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이거가 사실은 우리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에너지라 그러죠. 장에너지. 네네. 어떤 필드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모여 있든지 또 어떤 활동을 같이 하든지 할 때 그 어떤 장이 형성이 되는데 마당 장차 쓰는 장. 네네네. 이 장이 형성되는데 이 마당에 공유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든 에너지가 형성될 수도 있고 굉장히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집단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호 개방을 하고 신뢰를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가면서 만들어가잖아요,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집단 응집성 같은 것들이 생기도록 하고 서로 상호 신뢰 같은 걸 갖도록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형성을 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어떤 친족 관계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나 소질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일종의 집단 무의식. 예, 집단 무의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기질 같은 거, 네. 뭐 우울증에 쉽게 앓을 수 있는 기질이라든가, 네.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무거워진다든가 아니면 쾌활하다든가, 분노 이런 거요. 예, 그런 어떤 정서적인 기질 같은 것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유전이냐 환경이나 이거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쌍둥이는 그럼 똑같지 않겠느냐인데 또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두고서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네. 어떤 것이 정설이 됐냐면 유전 환경이 유전적인 소질로 해서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환경이 그 영향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벽시 같은 게 있으면 네네. 이 벽시를 공중에 매달아두면 이건 계속 벽시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네, 논에 심어지게 네네. 되면은 이것은 또 쌀을 네네. 많은 쌀을 또 만들어내죠. 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어떤 병적인 소질 같은 걸 갖고 있고 그 가게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 놓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신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잠재된 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상인들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도 다 사실은 정신병적인 기질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럴 만한 환경적인 요인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거나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큰언니가 정신분열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언니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내왔고 전혀 관계를 못 맺고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마음에 이제 고초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 네 딸 중에서 이 막내인 이분이 그래도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이거를 보고 견뎌내고 여기에서 어떤 나름의 생존책을 찾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집단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잘 헤쳐나갔잖아요. 둘째 언니하고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이 셋째 언니의 정신분열 발병 이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에서 이 메일을 보냈었는데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우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맡겨두고 이제 셋째 언니한테 한번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충고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셨었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심각해 보였지만은 잘 풀려가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언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더 이렇게 지내게 될 텐데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엄마 아빠도 이거 대응책이 없으니까 네. 큰딸 그러고 셋째 딸 그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도 이제 자기들이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건강한 이분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적절한 조언도 해드리고 코치를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대처해 가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가족이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가족들이 다 고초를 나눠서 겪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중독자들의 가족. 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도박 중독이나 무슨 이런 이제 뭐 마약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정상 상태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위기 대처하는 것으로 이 가족들을 교육하고 가족들의 어떤 상담 같은 걸 하고 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나가더라도 만약에 가족 속에 어떤 역동이 다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왜 우리가 저기 아이들 상담할 때 아이들은 비교적 상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가족 관계에서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가 그 가족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영향을 받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전체의 어떤 영향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가족들의 역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자매로서 이분이 속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더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한 명도 아니고 또 다른 자식도 그러나 하는 마음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어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자세를 바꿔간다면 참 도움이 되는데 보통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한탄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간에 가족 간에 힘이 되면서 그걸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또는 부모끼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암시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이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구했을 때 저는 이제 엄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는데 의사들이 회진을 돌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있는 날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엄마 옆에 있는 날도 있는데 아버지는 매번 이렇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되게 허둥대세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둥대고 당황스럽고 이런데 의사가 회진을 다녀가면 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말이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환자 하나하나 데리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더 초조해하고 속상해하시고 막 이런 게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엄마가 입원했을 때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회진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고 다시 아버지에게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해하실 수 있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마음이 이렇게 놓이고 차분해지니까 엄마도 훨씬 아버지가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가 좀 건강해야지 엄마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네네. 건강해야 되니까. 예.
그러한 것처럼 이제 침착하게 네.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예. 부모님한테 전해드리고 하는 네. 그게 이제 이분이 하실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하실 일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란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런 가족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예. 원인이 있고 그거를 좌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네, 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네 일이니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배를 탄 이상 그 배를 어떻게 그 풍랑에서 잘 건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누가 해야 되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족이니까 마음을 네. 모아서 화합해서 협동해 가는 것. 네네. 그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추이 또 저희에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이메일 사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저희 메일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참나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chamna-one@daum.net으로 상담 받고 싶은 내용 보내주시면 되고요. A4 용지 한 매 분량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 구분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연락드려서 저희 방송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how are you? And how was your day? Did you think about what I had to say? Maybe I was emotional, but I had to clear the air. The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are sent to test our relationship, you know. And if it don't kill us, it'll make us even stronger. It's not rocket science, is it? Actions speak louder, much louder than words. Have you ever stopped to think how I feel?